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2021년이 되었네요. 어, 사실 이 작업은 이제 애니메이션 워크샵 시간에 필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뭐, 기초로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아무튼, 마야 지금 기초 내지는 이제 캐릭터 리깅까지 하는 어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던 캐릭터 디자인 했던 것들을 실제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텍스처로 봤자 텍스처는 간단하게 네, 진행을 할 거라서 툰렌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캐릭터를 이제 리깅까지 해서 간단하게 움직여 보는 거를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캐릭터 디자인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이 가이드라인이 되게 중요하죠.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맞아서 캐릭터의 턴어라운드, 사실 이 턴어라운드는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좋겠죠. 뭐 오른쪽, 지금은 이게 왼쪽 사이드인데 레프트 사이드인데 뭐 오른쪽 사이드도 있고 왼쪽 사이드 이미지도 있고 앞모습도 있고 뒷모습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모습도 있고 또 여기 뭐 밑에서 본 모습 거꾸로 이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대략적으로 사실은 옆모습과 앞모습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으나 그 간극, 그러니까 없는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뭐 옆모습과 앞모습을 참고해서 그 45도 모습이라든가 또 윗모습이라든가 또 밑에 모습이라든가 또 반대쪽 모습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상상해서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위에서 본 모습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옆모습, 앞모습,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팔을 움직였을 때 그 가용 범위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외곽 그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얼굴 그 이 눈 쪽에 있는 얼굴의 끝에 부분과 입 쪽의 이 끝에 부분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체크를 해놨죠.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윗모습, 옆모습, 앞모습을 그리는 데 있어서 거의 똑같아야겠죠. 똑같은 부피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비율. 그래야지 이게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하죠. 만약에 옆모습과 앞모습의 이런 사이즈 같은 것들이 비례 같은 것들이 틀리다면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자, 저는 작업을 포토샵에서 작업을 했고요. 가이드는 또 가이드대로 따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건 전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서 좀 지저분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캐릭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깔끔하게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러나 어떤 이런 과정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탑뷰, 프론트 뷰, 그 다음에 사이드 뷰. 네, 볼까요 여기? F5였죠. 네, 사이드 뷰에 그룹화 시켰죠. 그래서 그룹화 시킨 거를 좀 열어보면 저는 이거를 확대해도 괜찮을 수 있게끔 쉐입으로 벡터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네, 여기 페이스와 관련된 요소들을 또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네, 투스, 암, 뭐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발, 그 다음에 내렸을 때 팔. 아까 가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가용 범위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놨죠. 그 다음에 네, 다리, 그 다음에 네, 바디. 네, 보시면 이렇게 쉐입으로 벡터로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벡터로 작업을 하냐 그렇진 않고요. 네, 이렇게 드로잉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벡터 펜툴로 따는 거죠. 여기서 따놓은 이유는
이거를 확대하거나 해도 깨지지 않게끔 제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벡터로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리를 다 해놨죠. 사이드끼리, 프론트끼리, 탑끼리. 자, 이것은 원본 작업인데요. 원본 작업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다 속성들이 레이어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포토샵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원본을 중요시 여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했던 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탑 그룹핑한 거 요것만 따로 저장하고 또 이 프론트 요것만 또 따로 저장하고 가이드랑 같이 가져가서 또 사이드만 또 따로 가져가서 요거를 한 장 한 장 저장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잠깐 보여드리면 1920 1920 정사각형 사이즈죠. 여러분들도 정사각형 사이즈에다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이드와 사이드를 이렇게 같이 가져가서 여기 가져갔습니다. 가져갔고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자, 요 가이드라인을 960에다가 맞추고 또 여기도 960에다가 맞추죠. 1920 1920 정사각형을 했으니까 1920의 반은 960이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맞췄어요. 이렇게 딱 가운데에 있게끔. 그 다음에 여기도 되게 중요하죠. 여기 이 위치. 근데 이것도 애매한 거면 차라리 애매하지 않게 1400 정도로 하고 여기 바닥을 얘를 발바닥에 딱 1400에 딱 맞춰지게끔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했는데 요거랑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저장했어요. JPG로 한번 버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랑 가이드랑 또 가져가서 여기 정사각형에다가 가져가서 여기 정중앙을 똑같이 맞춥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장했어요. 나머지 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 것이 요것들입니다. 제가 배경을 회색 톤으로 한 거는 나중에 와이어로 불러갔을 때 작업을 할 때 선이 모델링의 와이어 프레임이 안 보입니다. 이게 화이트 밝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 모델링 폴리곤을 선택하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고 싶을 때 선택한 모델링을 이렇게 볼 때는 그 선택한 것이 약간 아이보리색 옐로우 느낌? 옐로우 톤으로 이렇게 밝은 색으로 바뀌어서 이게 화이트 톤으로 배경이 되어 있으면 그 선택한 폴리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배경을 살짝 눌러준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진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JPG로 또 변환을 시켰죠.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JPG로 만든 거는 소스 이미지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JPG로 변환을 시켰죠. 요거를 이제 마이어로 불러가서 모델링 하는 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링을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저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저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공룡 교수님 제 딸들이 공룡을 좋아해서 공룡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이제 공룡을 좀 디자인을 해봐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길죠.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시간 생각하고 만들고. 저도 저 하나하나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디자인 하는데 이틀 정도 하루 종일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네,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네, 그것들이 이제 사전 작업들이 끝나면 이제 모델링을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마야를 열면 네, 그렇죠.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자세한 기초적인 설명들은 다른 영상에서 기초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워크샵을 들으시는 분들은 캐릭터 리깅 하시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되겠죠. 네, 옛날에 다 설명했던 건데 네, 항상 작업을 하기 전에는 셋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폴더를 셋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셋 프로젝트 하는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놓고 하셔도 되죠. 다이노? 디노? 폴더 하나 만들고 네, 셋 프로젝트 파일로 가서 셋 프로젝트 그리고 데스크탑에 디노 여기 있네요. 셋 물어보죠? 크리에이트 디폴트 워크스페이스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지금 저 폴더를 셋 프로젝트를 했지만 그 폴더에 나에게 필요한 이런 폴더들은 안 만들어 놨어요. 셋만 돼 있는 상태죠. 지금 그래서 저 폴더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각각의 폴더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윈도우로 가시는 거예요. 아까는 셋 프로젝트, 지금은 프로젝트 윈도우. 네, 확인을 해야 되죠. 데스크탑에 있는 다이노라는 폴더에 이런 폴더들을 만들 거야. 허락해줘. accept. 자, 이번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셋 프로젝트가 잘 되었는지. 한번 오픈 씬을 해볼게요. 네, 그 전에 제가 했던 거가 했던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셋 프로젝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네. 폴더들은 이제 다 만들어졌으나 아직 셋 프로젝트는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파일 가셔서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셋 프로젝트 가서 디노를 셋 프로젝트를 할 거야. 셋을 클릭.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오픈 씬을 눌러볼게요. 바뀌었죠?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셋 프로젝트가 된 거고 이제 내가 어떤 마야 파일을 열고자 할 때 바로 이 씬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나의 이 디노 폴더에 있는 이 씬 폴더로 바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어떤 텍스처를 연결할 때도 소스 이미지라는 폴더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넣어 놓으면 보시면 소스 이미지라고 있죠. 여기 제가 이런 것들을 넣어놨었죠.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디노 소스 이미지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한번 마야에서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텍스처에 넣은 이미지를 연결하던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플레인을 연결하던 이미지 플레인 한번 해볼까요? 그럼 바로 소스 이미지 폴더로 경로로 넘어가죠. 그러면 내가 아까 필요한 내가 이미지 플레인에다가 넣을 이미지를 다 이렇게 여기다 소스 이미지 폴더에다 넣어놨거나 텍스처에 쓸 이미지를 여기다 넣어놨거나 하면 바로 여기 소스 이미지 폴더로 넘어가죠. 이렇게 셋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나중에 굉장히 편합니다. 굉장히 정말 나중에 정말 편해요.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시기 전에는 뭐 특정한 마야 어떤 작업을 하실 때는 그 폴더를 세퍼레이트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작업을 하시는 게 매우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폴더를 이제 학교 컴퓨터를 가져가셔서도 또 그 자리에서 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실 때도 그 폴더를 세퍼레이트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문제가 많이 뭐 아무튼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작업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편하다는 거 좋다. 그래서 꼭 세퍼레이트를 해주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네, 작업을 네. 네, 이해해 주세요. 지금 밤 12시인데 아직 아이들이 자고 있지 않네요. 네, 이렇게 아무튼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세퍼레이트를 했습니다. 네, 세퍼레이트를 했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빨리 했지만 네, 이건 동영상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십니다. 돌려보시면서 보시면 세퍼레이트 하는 거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세퍼레이트를 하면 작업할 준비가 된 거죠. 자,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아까 포토샵에서 이 작업을 왜 했겠습니까? 이거 보고 모델링을 뭐 폴리건을 이거 형태대로 만들라고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참고하려고 요거를 마야로 불러갈 거예요. 네. 그래서 마야에서 저걸 보면서 직접 모델링을 하려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카메라에다 불러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들 많이들 실수를 했었죠. 그냥 이 퍼스펙티브 뷰 카메라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왔었죠. 많은 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때 교수님 카메라를 움직이는데 이미지는 계속 정지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잘못 불러온 겁니다. 퍼스펙티브 뷰는요, 네, 3차원으로 보기 위한 카메라인 거고요. 이 이미지가 그래서 퍼스펙티브 카메라에 불러오시면 안 되죠. 이거 뭐죠? 아까 제가 이름을 뭐라고 했죠? 프론트예요, 프론트. 그래서 프론트? 근데 여기 포뷰에 탑뷰, 프론트 뷰, 사이드 뷰 있죠. 프론트 카메라다 불러야죠. 프론트. 사이드는 사이드, 네, 사이드 이미지는 사이드 카메라다 불러야 되죠. 탑 이미지는 탑 카메라다 불러야 되죠. 네, 이거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뷰이 되어 있는 상태에 보시면 다 이렇게 이미지 플레인 폴드 있어요. 이 아이콘이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각각의 카메라마다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프론트부터 이미지 플레이 눌러주시고 프론트 오픈 프론트 카메라 불러지죠. 네, 사이드 오픈 사이드에 불러지죠. 탑 네, 네, 대충 했거든요. 네, 그냥 대충 그냥 참고만 하려고 대충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 이미지가 이렇게 불러옵니다. 각각의 카메라에 네, 이렇게 프론트 카메라에 불러오면 이미지를 카메라에 불러오면 네, 절대 그 퍼스펙티브 카메라처럼 어떤 입체적인 그 뭐 현상 그러니까 투시가 들어간다거나 왜곡이 된다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네 이렇게 보이죠. 사이드도 마찬가지죠. 네. 네, 이렇게 되는데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네. 그런데 여기서
네, 이 상태로 놓고도 우리가 모델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네, 우리는 모델링을 여기 가운데다 놓고 작업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 모델링 하다 보면 얘네들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재수없이. 그러면 기준점이 틀어지면 이 가이드 쓸모가 없어지죠. 그래서 얘네들은 조금 밑으로 내릴 거예요. 또 프론트 뷰는 뒤로 미룰 거예요. 네, 얘는 네, 이쪽으로 뒤로 옆으로 미룰 거예요. 보시면 자, 이렇게 해놓고 모델링을 할 때 저 이미지가 방해가 안 될 정도의 거리 정도. 너무 가깝게 해놓으면 모델링 작업하다 보니 그 이미지가 가려버려요. 조금만 해도. 그래서 이건 많이 밀어놔도 상관없어요. 많이 밀어놔도. 왜? 얘 모양이 얘가 사이즈가 작아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뒤로 밀어도. 그러니까 좀 멀찌감치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뜨려 놨으면 얘네들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채널을 여기 요거죠. 네, 채널 박스는 요거죠. 요거 제일 끝에 아이콘 보이시죠? 네, 요거를 다 선택을 해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첫 채널과 끝 채널을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다 선택이 되죠. 우클릭 락 셀렉티드. 그러면 이제 얘네가 잠겨요.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여요. 회전하고 싶어도 회전이 안 돼요. 회색으로 돼 있죠? 회색으로 돼 있죠? 회색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제 가이드가 잠겨서 내가 모델링을 하다가 얘네를 선택하더라도 얘네가 틀어질 일이 없죠. 완벽한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요것도 이제 여기까지가 모델링을 하는 준비가 됐는데요. 네, 좀 시끄러워서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좀 조용해져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됐어요. 모델링을 할 준비가 끝났죠. 네, 요거 다시 풀어야겠네요. 왜냐면 unselected 하시면 돼요. unlock selected. 왜냐면 얘가 이쪽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90. 네. 그리고 다시 잠궈. 우클릭 lock selected. 네. 왜 그러겠어요? 정면 이쪽 보고 있으면 얘도 이쪽 보고 있죠. 그죠? 근데 아까 이쪽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이드가 틀어져 있으니까 안 되죠. 얘 앞에 보고 있죠. 얘도 앞에 보고 있고 얘도 앞에 보고 있고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셔야겠죠. 자, 이제 본격적인 모델링을 한번 시작해 보는데요. 먼저 헤드부터 시작하고 헤드까지 어느 정도 네, 하다가 네, 이 영상은 이제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건 그냥 제가 계속 작업을 해서 계속 진행하는 거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머리부터 만드는 거를 해봐야겠죠. 네. 이런 캐릭터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원기둥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데 육면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육면체로. 네. 네, 여기 쉘브의 폴리 모델링 선택하시고 쉘브에 있는 육면체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로 나오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이렇게 클릭해서 바로 생성이 되는 경우는 여기 크리에이트에 가면 폴리건 프리미티브가 있고 여기 밑에 인터랙티브 크리에이션이 체크가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딱 여기 원점에 제 기준점에 이렇게 육면체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돼서 만들어야 돼요. 인터랙티브 셀렉션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네, 불편해요. 저는 불편해요.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자, 모델링을 시작해 보죠. 모델링 할 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모델링을 할 때 제일 먼저 자, 그림을 그리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이거 먼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요? 묘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덩어리 잡나요? 그 다음에 이 형태 잡나요?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그릴 때도 동새를 하나 잡을 때도 길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좀 세세하게 같이 생각하면서 저도 작업을 하는 거라서 네,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는 영상이라서 조금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림 자랑도 좀 하고 오랜만에 그림을 저 캐릭터 디자인을 좀 했더니 재밌더라고요. 네. 자,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린다고 칩시다. 사람을 그리는데 처음부터 눈, 코, 입을 그리고 머리카락을 만들어서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안 그리죠. 이렇게 그리면은 천재 아니면 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그리겠죠. 먼저 기본 도형으로 동세를 잡죠. 비율을 잡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수업 시간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일종의 기획이죠, 이게. 일종의 기획입니다. 자, 기획을 하는 이유는 뭐죠? 기획을 하는 이유는 본 작업을 할 때 본 작업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기획을 세우는 거죠. 머리 크기는 이 정도로 할 거고, 눈 위치는 이 정도로 할 거고, 귀 위치는 이 정도로 할 거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려 나가죠. 그래서 가슴이 여기고, 뭐 엉덩이가 여기고, 자, 이것도 또 이렇게 기획을 세울 때 이런 기본 도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투시를 주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투시를 주고 싶을 때도
이런 식으로 기획을 잡죠. 기본 도형으로. 큰 도형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세부적으로 쪼개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묘사가 들어가고 그죠? 뭐 옷을 뭐 넥타이를 하고 뭐 양복을 입고 이런 작업들이 되겠죠. 네. 벨트를 매고 자 순서가 기본 도형 쪼개기 그 다음에 묘사 덩어리가 빠졌죠. 네. 덩어리 잡고 묘사 이런 개념으로 큰 느낌에서 작은 느낌으로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할 때도 소근육부터 운동하는 게 아니라요 대근육부터 운동해서 소근육으로 운동을 해요. 그래서 가슴 운동부터 혹은 허벅지 운동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쪼개나 이렇게 전완근 이런 식으로 소근육으로 가는 거예요. 모델링도 그렇습니다. 모델링도 처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스케이틀로 전체 비율, 스케일을 맞춰줍니다. 여기 사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4번 누르면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도 4번 눌러서 비슷하죠? 4번 눌러서 머리부터 여기는 뭐 머리 끝이라고 하고 전체적인 머리의 사이즈부터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체 머리부터 몸통까지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모델링을 할 때는 또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네. 물론 간단한 캐릭터들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네, 얼굴부터 큰 느낌을 잡아주면서 이제 얼굴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몸으로 또 이제 복잡하게 되면 몸에서 또 나눠서 팔다리를 또 따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붙여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기는 그러나 하나하나의 요소를 만들 때는 큰 느낌을 먼저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율을 먼저 맞춰줬으면 엣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엣지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링에서 이제 메쉬 툴을 활용해서 인서트 엣지로 부츠를 쓴다거나 멀티컷을 써서 엣지를 나눠줄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여기 채널 박스의 인풋에 이 P큐브의 이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요 속성들 디비전 요 속성들을 갖다가 먼저 활용해서 나눠주죠. 네, 이 정도? 많아, 이것도. 이 정도, 가운데만 잘라.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필요할 것 같아요. 엣지가 왜 이 정도만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건 사실 많이 해봐야죠.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엣지들을 미리 움직입니다. 요 엣지는 눈에 맞출 거예요. 눈.
신기하게도 저게 딱 맞네. 그 다음에 요것도 눈의 정 가운데 정도로 맞출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여기 약간 꺾이는 부분 정도에 맞추고, 뭐 나중에 맞춰도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여기서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부터 벌써 이게 어떻게 저 형태까지 가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좀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형태라서 쉬운데, 뭐 이런 것부터 하는 거죠.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점점 더 어려운 모델링으로 나아가는 거죠. 조금 더 할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이제 항상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쉽게 쉽게 갑니다. 네, 이 형태를 만들 때는 어, 처음에는 물론 우리가 이 퍼스펙티브 뷰를 보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면서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요. 한쪽 방향만 먼저 맞춰주시면 돼요. 한쪽 방향만. 사이드부터 할 거면 사이드부터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사이드 맞췄죠? 그 다음에 전면 맞추는 거예요. 형태를. 그 다음에 뭐 밑면 또 맞추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비스무리하게 됩니다. 형태가. 사이드부터 해볼까요? 사이드로 가서요. 이제 우클리 버텍스 모드로 이 친구를 이렇게 맞춰요. 이 친구를 이렇게 맞추고, 이 친구를 이렇게 맞추고, 이 친구를 이렇게 맞추고. 이 친구는 전체적으로 얘네가 뭐 이것도 지금 맞출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큰 느낌만 맞춰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에요. 옆모습은 똑같이 맞췄잖아요. 위에서 보면은 네모나지만, 앞에서 봐도 네모나지만, 옆에서 봤을 적에는 거의 흡사하죠. 됐죠? 그 다음에 이걸로 맞춰볼까요? 이제 이번에는 같이 보면서 여기가 이렇게 둥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버텍스들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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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가 요렇게 됐을 때 얘도 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시메트럴이라고 있어요. 시메트럴. 요거를 오브젝트 X로 해놓으면 같이 대칭이 돼서 이게 같이 먹습니다. 맞춰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요걸 좀 끄겠습니다. 좀 화면을 크게 씁시다. 또 요거 보면서 아직 저거 보기에는 별로 이르다. 한쪽을 먼저 다 하는 게 좋겠죠. 여기 또 이렇게 맞춰. 이건 뭐 저기 이렇게 맞추든 이렇게 맞추든
이거는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춥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옆모습 비슷하게 됐고 앞모습 비슷하게 됐죠? 윗모습 아직 네모죠? 지금 윗모습만 맞추면 되겠죠? 또 윗모습 맞춰야죠. 근데 여기서는 잘 모르겠잖아요. 어디가 좀 이상한지. 얘네가 어떻게 돼야 돼? 약간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어디 있든 비슷하게만 가시면 됩니다. 크게 이상할 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그죠? 얘네가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와야겠죠. 이 정도? 여기 약간 이상하죠. 보시면 얼추 맞는데 얼추 비슷한데 여기가 얘네가 쑥 들어가 버렸네. 그죠? 돌려보면 이제 여기서 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쉽죠? 자, 이거를 이제 3번을 눌러볼까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작아지는 거는 아직 작업이 안 된 거니까. 그 형태가 얼추 맞춰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눈만 나오면 굉장히 비슷해져요. 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여기 눈 가운데 자리 만들었었잖아요.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여기 버텍스 선택해서 옛날에 했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시면 다시 말하지만 기초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참고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 에디트 메시에 가면 챔퍼 버텍스라고 있다고 했어요. 챔퍼 버텍스. 네, 여기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네. 뭐지? 스페이스바.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뭐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지금 새벽 12시가 넘었더니 네, 죄송해요. 우클릭이죠. 컨트롤 키 누르고 우클릭. 네.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우클릭. 그래서 시프트 누르고 우클릭하면 저기 모델링 할 때 필요한 이런 그 에디트 툴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우클릭하면 이제 뭐 엣지를 버텍스로 바꾸는 거. 선택과 관련된 거죠. 선택 툴 같은 것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하시다가 어떤 툴을 쓰겠다, 툴을 바꾸겠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클릭하시고 여기 내려가 보면은 여기 챔퍼 버텍스라고 이제 어딨어? 여기 있네요. 챔퍼 버텍스. 네, 챔퍼 버텍스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버텍스가 이렇게 4개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면이 이렇게 생겼죠. 네. 올려요. 옆으로 가요. 눈에다 맞춰주는 거예요. 가요. 모두 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버텍스 4개를 다 일단은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서큘라이즈라는 툴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어떤 버텍스 내지는 엣지를 정원으로 바꿔주는 거. 클릭해보면 뭔가 됐는데 변화가 없죠. 그냥 아까 내가 이렇게 옮긴 것만으로도 정원에 가까워있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는 건데, 이제 일단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더 정원으로 하려면 이 팔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팔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막 여기 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팔각형을 만들 수는 없고요. 엣지를 좀 추가해서 조금 눈 아래 어떤 엣지들을 조금 안쪽에서 만들어지게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눈과 관련된 이 엣지가 여기 너무 그 얼굴의 다른 부분까지 너무 이렇게 영향을 주면 좀 별로라서, 여기 중간에 엣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한 요 정도에서 끊어지게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중간에 엣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여기도 중간에 엣지를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가둘 거예요. 이렇게 넓게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왜? 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멀티컷으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그을 겁니다. 뭐 어디다 긋든 상관이 없어요. 긋고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Shift 누르면 스냅이 먹어요. 적당한 곳에다가 일단 먼저 하나 만들고, 여기도 적당한 곳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클릭 70%. 네. 엔터 클릭. 네.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가둘 거예요. 자, 이제 여기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스냅이 먹어서 정 가운데에 이렇게 가상의 점이 생깁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여기, 그 다음에 엔터 하면 이렇게 엣지가 생기죠. Shift 누르고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엔터. Shift 누르고 여기 클릭하고 엔터. 여기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엔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옮겨요. 이거 옮겨요. 아무데나 옮겨도 돼요. 왜? 서큘라이즈가 정원 알아서 만들어줄 거니까. 해볼까요? 됐어요. 5번으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 페이스 모드, 우클릭 페이스 모드 클릭하고 딜리트. 지워지죠. 이 상태에서 한번 3번 눌러볼게요. 4번으로 보면 네, 눈 위치에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네, 눈을 만든 형태가 됐어요. 다시 1번 다시 디폴트 디스플레이 형태로 바꿔놓고, 여기서 이제 입을 만들면 조금 더 비슷해지겠죠? 비슷해집니다. 입을 만들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멀티컷으로 뭐 여기 이렇게 만들어도 그냥 만듭니다. 일단은 찍어요. 여기도 일단 여기다가 대충 찍어요. 옮길 거예요. 오케이 Q 누르고 이제 엣지 모드로 바꿔서 여기까지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진 않을 거거든요. 입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엣지 모드로 바꿔서 이 두 엣지를 지울 건데 컨트롤 키 누르고 딜리트해서 지울 겁니다. 자, 그러면 버텍스가 안 남아 있죠. 버텍스가 깔끔하게 여기 사라졌죠. 네, 이런 형태로 하려고. 자, 엣지 모드로 바꿔서 요거를 수평으로 만들 거예요. 스케일 툴로 한 겁니다. 요것도 스케일 툴로 위아래로 줄이면 이제 일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맞춰요. 버텍스 모드로 바꿔서 요거를 이제 비슷하게 맞춰요. 항상 맞추면서 봐야 돼요. 뭐 문제가 없는지. 여기가 약간 이상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네, 좀 이상해 보여요.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얘네를 바꾸더라도 바꿀까요 지금? 네, 얘도 약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좀 돼야 될 것만 같아요.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입자리 만들었죠. 입자리 만들었으면 Shift 누르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지워버리면 입자리가 만들어지죠. 네, 저는 모델링을 할 때는 실제 얘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일단은 모델링 할 때는 약간 이렇게 벌려져 있는 입 모양으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약간 입을 닫은 형태로 네, 할 겁니다. 리깅 하면서. 자, 됐으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을 또 이제 만들어 줘야겠죠. 디테일하게. 근데 이제 그건 나중 문제고. 네. 처음에 어떻게 저거를 언제 어느 세월에 저거를 저 공룡 머리 모양을 만들지 했는데 네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얼추 공룡 머리가 나왔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콧구멍도 만들고 그러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눈썹도 만들고 이빨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어느새 뭐 내 몸통까지 해서 공룡이 나오게 됩니다. 네, 항상 처음에는 겁이 나겠죠. 처음에는 겁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 죽었네.
완만하게 만들어 주려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완만하게 하려고. 네. 이렇게 하면서 뭐 하다 보니까 얼추 좀 더 모양이 나오네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런 콧구멍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콧구멍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모델링을 하다가 면이 조금씩 많아지면은 그때 콧구멍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벌써부터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작은 요소를 지금부터 미리 만들게 되면 문제가 돼요. 눈 같은 경우는 그 큰 어떤 상황이니까 지금 미리 만들어준 건데, 사실 눈 같은 경우도 인간 같은 캐릭터 같은 경우는 벌써 안 만들죠. 조금 느낌만 이렇게 좀 해놓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눈이 그 꽤 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미리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요런 데는 여기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거의 지금 형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면 되죠. 네, 또 문제가 있죠. 다각형으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잖아요. 이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안 되죠. 다각형이 나오면 삼각형 내지 사각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을 해야죠. 나중에. 지금 벌써부터 아직까지는 뭐 크게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해야겠죠. 네, 오늘 영상은 지금 일단은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런 정도까지 네, 캐릭터를 디자인해서 불러오는 것부터 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면서 어, 여기까지 모델링 처음에 접근하는 것까지 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또 이제 더 작업을 이제 하면서 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